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코그니 웨이브 김가연, 신나영, 최현서입니다. 본 영상에서는 각자 맡은 파트에 관련하여 조금 더 세부적인 설명을 진행합니다. 참고하셔서 논문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AD 파트입니다. 우선 알츠하이머에 대한 소개와 AD 환자에서의 감정 감염에 대한 연구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진행합니다. 본문에서는 세 가지의 논문을 사용했는데요. 우선 2013년 논문인 AD 환자에게서 강화되는 살리언스 네트워크로 감정 감염을 의심해보는 연구 결과를 배경으로 합니다. 배경 논문이 2013년에 두 가지 후속 연구로 각각 마우스와 휴먼으로 나뉩니다. 2016년에 진행한 마우스 모델의 공포 조건화 실험으로 살리언스 네트워크와 감정 감염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느 부위의 활성화 증강인지 확인해 보았고, 2023년에 휴먼 스터디로 감정 감염이 AD 환자의 생체 지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제 연구에 대한 제 파트에서는 총 두 가지의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AD의 병환 중 기억 메커니즘에 집중하여 질환의 감정 문제를 경시하면 안 되고, AD는 오히려 주변의 영향에 더 감정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AD의 감정 감염에 대한 연구는 초기 단계의 바이오마커를 개발하게 됨으로써 병환을 보다 빠르게 진단하여 장기적인 관리가 진행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와 함께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는 조현병입니다. 우선 조현병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그 중에서도 음성 증상이 사회적 인지에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증상의 원인이 옥시토신 수용체의 결함이 있다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본문에서는 조현병의 음성 증상 중 무뎌진 감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조현병 환자들은 감정 표현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적절한 감정 표현을 하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의 원인이 편도체와 관련이 있다는 논문을 바탕으로 감정 처리 결함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리고 편도체와 관련된 브레인 네트워크를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는 시냅스 결함입니다. 수상도의 가시의 결함, 시냅스 뉴런의 단백질 부족 등에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옥시토신 수용체의 메틸화가 정상적이지 못하여 발생하는 결함을 들었습니다. 이 원인들로 인해 조현병 환자는 무뎌진 감정을 보이고 이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소개하고 본문은 마무리가 됩니다. 결론에서는 본문 내용을 정리하고 음성 증상이 사회적 상호작용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을 들어 앞으로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인 중 메틸화 문제를 유전적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음을 제시하며 이 논문은 마무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양극성 장애 파트입니다. 인트로에서는 바이폴라가 어떤 질환인지 간단하게 설명하고 브레인 네트워크가 새로운 연구 방법으로 등장했음을 언급합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바이폴라의 감정 연구에 있어 중요한 부위인 아미그달라, 즉 편도체를 중점적으로 브레인 네트워크에 대해 다룰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는 먼저 바이폴라 환자의 진단 기준, 유병률 등 앞서 이야기한 증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 논문에서 다룰 바이폴라 환자의 범위를 구체화합니다. 이후 바이폴라 환자의 정서적 증상이 사회적 상호관계에 있어 문제를 일으킨다는 내용을 2010년 Social Competence and Observer-Rated Social Functioning in Bipolar Disorder 논문을 중점적으로 정리합니다. 이어 2019년 Connectomics of Bipolar Disorder 논문을 중점으로 정서적 증상이 인터오세티브 네트워크, 즉 내부 수용성 네트워크의 불안정성으로부터 야기된다는 내용을 다룹니다. 그 중에서도 아미그달라와의 관계에 집중해 조증 중 INTCAP, 우울증 중 DMNCAP가 활성화됨을 2021년 Dynamics of Amygdala Connectivity in Bipolar Disorder 논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본문에서 다룬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을 정리합니다. 첫째, 양극성 장애 환자의 경우 사회적 상호작용에 있어 장애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 둘째, 이러한 상호작용 문제를 야기하는 정서적 증상이 아미그달라를 포함한 브레인 네트워크와 큰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